기출문제 유형을 보시면은요, 거미집 이론 문제가 이제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유형이 시험 문제, 기출문제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제 탄력성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탄력성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탄력성이 크면은 그러니까 수요 쪽에서 탄력성이 크게 되면 그때는 수렴하고, 공급 쪽에서 탄력성이 크게 되면 그때는 발산한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의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요, 요게 탄력성을 변환시켜서 살짝 기울기로서 이제 시험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울기는요, 이제 탄력성의 역관계에 놓이다 보니까 기울기가 작으면은 수요 함수가 오히려 수요가 기울기가 작을 때 그때 탄력성이 오히려 큰 거야. 그래서 역시 수렴하고, 그 다음에 공급 쪽에서 기울기가 작다 그러면 공급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역시 발산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별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진짜 이제 여러분들 어렵게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함수로 주어졌을 때, 그럴 때 함수로 주어졌을 적에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하기 쉬워요. 지금 여기 보면은 A 부동산에 대한 함수 두 가지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B 부동산에 대한 함수 역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 두 가지가 주어졌어요. 일단요, 여러분들 D라고 써 있는 거, 요 D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 디맨드, 요구하다, 수요 측이고요. 그 다음에 S, 여기 보면 S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요건 이제 공급하다, 서플라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D가 적히면 수요 함수, 요거는 공급 함수다. 요걸 먼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로 주어졌을 땐, 원래는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함수로 주어졌을 때 뭘 구하냐면 기울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에 다시 뭐냐면 역수를 취해가지고 탄력성에 관한 것으로다가 구하는데, 우리 뭐하러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어려운 작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함수로 주어졌을 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Q분의 P 값을 구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먼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요게 수학이 절대 아닙니다. 수학에서의 Q분의 P 값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에 오히려 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학 같은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무조건 Q분의 P 값에서 요게 무슨 얘기냐, Q 앞에 있는 계수, 그 다음에 P 앞에 있는 계수, 요 관계를 구하면 이러면은 이게 두 개 함수에 관한 것으로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잊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냐면 수, 탄, 수, 그 다음 공, 탄, 발.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일 땐 수렴하고, 공급이 탄력적일 땐 발산하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같을 적에는 순환한다. 요 사실 갖고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Q분의 P 값을 구한다. 요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Q 앞에 계수, 여기 얼마죠? 지금 보면 1이야.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P 앞에 계수, 여기 얼마냐면 1이야. 그러니까 1분의 1, 그냥 이거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A 부동산의 수요 함수, 여기는 1이다. 요거 찾는 거야. 그 다음 A 부동산의 공급 함수 볼까요? Q 앞에 얼마가 있죠? 2가 있네요. P 앞에 얼마 있죠? 1입니다. 단, 여러분들 여기서 요 부호 있죠? 요 부호는 무시하세요. 그리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상수들, 이런 것들은 완전 보지도 마시고 요것만 갖고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요는 1이고 공급은 2분의 1이야. 그러면 당연히 얘가 더 커요. 여기는 얼마냐? 2분의 1 나왔다는 거죠. 그럼 1이 2분의 1보다 크다? 그럼 수요가 커. 그러니까 수요가 크니까 수렴한다. 그래서 일단 수렴이 답이야. 그러니까 3번 답 아니고요, 4번도 답 아니고 5번도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건 이제 A 부동산 보니까 1번 아니면 2번인데, B 부동산으로 결정되겠네요. 그럼 B 부동산 볼까요? Q분의 P 얼마냐? 쓰세요. Q분의 P 값. 자, 써볼게요. Q분의 P. B 부동산의 경우는 P가 2네요. 수요. Q가 1이네요. 그러니까 1분의 2. 요게 없고, 그 다음에 공급 쪽 보면은 3분의 6. 3분의 6은 결국 2분의 1 2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두 개가 같아.
같으니까 순환이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1번이 답이 되는 것을 일단은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A와 B와의 관계까지도 이 문제는 합친 문제였지만 이미 답은요, 여러분들이 이건 뭐냐면 거미집 이론만 갖고도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A는 수렴하고 B는 순환하니까. 그러면요, 두 번째 것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니까 답은 나왔지만 두 번째 상황까지도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A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냐, 5%가 상승했대요. 여기에 대해서 B 부동산의 수요가 뭐냐면 4% 하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5%, 그 다음에 4%는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를 풀 적에는요, 요 상승이다, 하락이다, 요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제의 경우에는요, 보완제의 경우는 요 상승과 하락, 요게 반대로 나가요. 그리고, 대체제의 경우에는요, 요게 같게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니은을 딱 지워버리면 그러면 그게 남는 게 뭐냐? 바보 같대. 요게 남게 되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보완제는 반대로 움직이고 대체제는 같게 움직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제품의 가격이 5% 상승했다. 요 상승에 여러분들 줄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난데없이 B제와의 수요가 4% 하락했다는 거예요. 자, 여긴 상승인데 여긴 하락이야. 같이 나갔습니까? 반대로 나갔습니까? 반대야? 같대 해서 대체제는 같게, 보완제는 반대로. 반대니까 보완제다 해서 보완제가 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확인했지만 거미집 이론에 의해서 1번 답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A와 B와의 관계는 보완제에서 확실하게 1번이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작년도 기출문제의 유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해의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어떤 건가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해 시험 문제를 보시면은요, 일단 2014년도의 시험 문제는요, 거미집 이론이었습니다. 이 거미집 이론에 관한 문제, 역시 뭐가 떠올라야 된다, 머릿속에? Q분의 P값이 떠올라야 된다. 그래서 A 부동산을 봅시다. 자, 여러분들 2018년도 문제와 2014년도 문제의 차이점은 2018년도 문제는 이쪽에 Q, 니콜, 100 마이너스 P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Q를 중심으로다가 문제가 정해졌다면 여기 2014년도 문제는 이쪽이 뭐냐면 Q가 아니라 P였어요. 이렇게 P를 중심으로 적혀 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Q로 주어지든 P로 주어지든 우리는 무조건 뭐 한다? Q분의 P 값을 구해야 돼. 그래서 A 부동산 우선 수요 측을 봅시다. Q가 얼마다? 1. 그 다음에 P가 얼마다? 2. 1분의 2야? 그러니까 이거 2네. 여기에 대해서 공급함수를 볼까요? 공급함수 얼마냐? Q는 4네요. P는 얼마다? 3. 이거 4분의 3이야.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2가 큽니까? 4분의 3이 큽니까? 당연히 2가 커? 수요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뭐가 떠올라? 수, 단, 수. 그래서 수렴형 해서 A는 수렴형. 그래서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고 2번, 3번, 5번은 답에서 제거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 부동산 보면 역시 Q분의 P가 봅시다. 요거 2분의 1이네요. 2, 1. 그 다음에 공급함수 4분의 2네요. 근데 여러분들 2분의 1과 4분의 1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 순환이 답이야. 그러니까 요건 발산 틀렸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2014년도 문제 여러분들 우리가 2018년도 문제하고 비교해 볼 때 요거는 오로지 거미집 이론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갖고 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기출문제의 다른 쪽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기출문제의 다른 쪽의 문제는요, 어떤 문제였냐면은요, 요거는 뒷부분, 뭐냐면은
이제 그 탄력성을 통해 가지고 이게 교차 탄력성에 의해 가지고 얘가 보완제냐 아니면은 이것이 대체제냐를 묻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2015년도에 나왔다는 거죠. 일단요, 이 문제를 보시면은요, 묻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피스텔의 임대료를 통한 소형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은 얼마이고, 그리고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이 관계에 관한 문제, 요 B부터, 요거부터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관계는 뭐가 떠올라야 된다? 바, 고, 갓, 대. 요게 떠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완제는 반대, 대체제는 같게. 그럼 여기 봅시다. 오피스텔 임대료가 상승했대요. 그랬더니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같게 나타났어. 상승, 증가. 같으니까 얘 답 아니야? 그 다음에 얘 답 아니야? 얘 답 아니야?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 4번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A에 의해서 결정될 텐데 A는 뭐냐? 교차 탄력성의 크기인데 여러분들 크기는 이거죠. 주어진 숫자, 여긴 10%가 상승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5%야. 그러면 10과 5를 연결하는 요 연결고리가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하고 5 가운데 값. 10에다 얼마를 곱하면 5다? 예, 반. 2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답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기출문제의 유형은 이거였습니다. 2018년도 첫 번째 뭐냐? 거미집 이론에 의해서 구해라. 두 번째는 관계를 구하라라는 요 두 가지가 복합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것은 이 뒷부분이 답이었고, 그 다음에 거미집 이론에 의한 건 이 앞부분이 답이었다. 그래서 거미집 이론에서 뭐가 떠오른다? 수, 탄, 수, 그 다음에 공, 탄, 발. 이게 떠오른다. 이게 첫 번째였죠. 그래서 수탄수 공탄발인데 함수로 주어졌을 땐 문제가 무조건 뭐 구하자? Q분의 P. 근데요, 여러분들 이게 Q분의 P가 또 헷갈릴 수가 있어. 왜? P분의 Q인지 Q분의 P인지 요게 헷갈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P는 막 우리가 피를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위에 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래서 피를 위에다 놓고 요거 구한다. 그래서 자, A 부동산의 거 구해볼까요? 수요촉, 수요측 1. 그 다음에 요거 1, 1, 1. 그러니까 1분의 1. 그러니까 요건 뭐다? 1이다. 그 다음 공급축 구해볼까요? Q 2네요. 그 다음에 P 얼마다? 1. 그러니까 1분의 1이 2분의 1보다 크네? 그러니까 수요가 커. 수요가 크니까 소탄수 수렴이다. 그래서 수렴이 답이 되는 거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1번 아니면 2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 부동산 봅시다. Q 1이네요. 그 다음 P 2네요. 그러니까 1분의 2야. 그 다음 이쪽 볼까요? Q 3이네요. P 얼마? 6이다. 그러니까 2분의 1하고 3분의 6 같으니까 순환한다. 그래서 1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 부동산과 B 부동산과의 관계는 A 부동산은 가격이 5% 상승했다. 그런데 B 부동산은 그 바람에 수요가 난데없이 하락했다. 그랬을 때 뭐가 떠오른다? 바, 고, 갓, 대. 해서 반대로 움직이면 상승이면 하락, 이게 반대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보완제야. 근데 같이 움직이면 뭐다? 그러니까 여기가 상승일 때 여기가 4% 상승했다 하고 여기 같이 나오면 그때는 대체제다. 근데 여기는 반대로 움직였으니까 보완제가 답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1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기출문제 첫 번째 계산 문제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